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추천했던 한국 작가의 책이 있습니다. 젊은 보좌진에게 추천받아 읽게 됐다는 그는 이 책을 추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역사는 당신의 위대함을 기억할 것이란 찬사를 작가에게 보내기도 했죠. 한편 넷플릭스와 디즈니를 꺾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애플이 무려 1,00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는 애플 창사 이래 최초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콘텐츠 투자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재미교포 이민진 작가가 쓴 소설 파친코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파친코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도 나도 이민진 작가의 사이다 발언을 보도하는가 하면 윤여정 배우의 놀라운 연기력을 극찬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소설, 드라마가 그려내는 이야기 잘 알고 계신가요? 오늘 광화문 브리핑에서는 어디 가서도 나 파친코 내용이랑 작가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그러나 너무 심각하진 않게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파친코는 일제강점기 일본과 미국으로 건너가 파친코 영업으로 삶을 힘겹게 이어가던 이민자들의 삶을 그려냈는데요. 4대에 걸친 한국인 이민가족의 대서사를 통해 가족과 개인의 힘겨운 삶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출간 당시 뉴욕타임즈, BBC 등의 올해의 책 10, 전미도서상 픽션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을 뿐더러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는데요. 이민진 작가는 7살에 뉴욕에 이민을 간 한인 1.5세대입니다. 그녀의 이력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하버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예일대 진학 후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했는데요. 일본계 미국인과 결혼해서 일본에서 4년 동안 살았던 경험도 갖고 있죠. 당시 제1교포 사회에서 만난 한국인의 이야기와 대학에서 들었던 인권 강연을 바탕으로 쓴 작품이 파친코라고 합니다. 당시 일본에서 핍박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던 제1교포에게 생을 꾸려갈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소설은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강렬한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집을 나서 일터가 아닌 파친코 도박장에 갑니다. 술에 절어 도박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닌 맑은 머리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파친코에 가는 것인데요. 자기 자식만큼은 파친코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길 바라면서 게임을 하죠. 비극적인 역사 때문에 망가져버렸지만 불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그린 이 소설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소설이 이렇게 각광받다 보니 이민진 작가도 미국 주요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하버드대와 MIT 등 주요 명문대학에서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도 진행했는데요. 최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작가 페스티벌에서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넓은 강연장이 수백 명의 관객으로 꽉 찼는데요. 강연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부분을 발췌하여 공유드립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 이민진 작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녀는 19세에 학교에서 아무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강연을 친구의 부탁으로 들으러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한국인에 대한 역사를 주제로 한 소규모 강의였는데 인기가 얼마나 없었던지 강연장에 강의를 주최한 사람과 강연자, 그리고 이민진 씨와 친구만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그녀는 미국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친숙했지만 일본에 거주하는 제1교포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강의를 듣는 동안 머리를 후려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본에 거주하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였습니다. 13살의 한국인 소년. 그러니까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어를 쓰고 일본 문화에 익숙하지만 민족적으로 한국인이었던 소년이 옥상에서 뛰어내린 사건이었는데요.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부모님은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학교에 가서 면담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보고 아들이 주로 가던 모든 곳을 둘러본 그의 부모님은 아이의 중학교 졸업 앨범에서 실마리를 발견합니다. 졸업 앨범에는 아들의 학교 친구들이 쓴 글들이 있었는데요.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 난 네가 싫어. 김치 냄새가 난다고. 죽어 등 이유 없는 증오와 경멸, 혐오가 섞여있는 문구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아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죠. 그녀는 30년 전에 이 일화를 들었지만 지금도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오늘 아침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민진 작가가 일본 내의 제1교포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차별을 맨 처음 마주하게 된 경험이었는데요. 그 후 실제로 일본에 살며 제1교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참혹한 현실을 정확히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모여 파친코라는 대작을 탄생시킨 것이죠. 그녀가 소설에서 묘사한 등장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 실제로 참혹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등장인물 중 유미는 여동생과 집을 도망쳐 나와 버려진 옷공장에서 살았는데요. 겨울에 두 사람은 고열로 앓아 누웠고 결국 여동생은 자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유미는 죽은 동생의 시체 옆에서 거의 하루 내내 잠을 자면서
자기도 죽기를 바랐다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등장인물 대부분이 생활고와 육체적 고통, 차별과 멸시 사이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민진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던 진행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에게 가한 차별 행위를 보면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어려울 정도 아닌가요? 라고요. 실제로 책 곳곳에 묘사된 일본인들의 잔혹한 행동을 꼬집은 것입니다. 이민진 작가는 이에 대해 살짝 비틀어 답변합니다.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쓰기 위해 노력했다고요. 책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드라마보다는 무겁고 내용 자체를 소화하는 데도 공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독자가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으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아무튼 이민진 작가가 사실과 소설의 허구적 재미를 적절히 섞어 훌륭한 작품을 쓴 덕분에 전 세계가 일본에서 벌어지는 한국인을 향한 차별과 혐오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차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파친코가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은 것은 단순히 각박한 현실에 대한 한없는 분노를 그려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소설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바로 한국인의 삶에 대한 의지와 따뜻한 공감의 정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참혹한 경험을 유미가 선자에게 털어놓았을 때 선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생했다 아가야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이런 공감과 위로의 순간들이 책 곳곳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애플은 이런 인류 보편적인 슬픔과 감동의 공감대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작품 하나에 1,000억이나 되는 거액을 투자하다니 좀 낯섭니다. 심지어 이 작품을 만든다는 것만으로도 일본인에게서의 흥행을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놀랍죠. 사실 일본은 애플에게 금싸라기 땅입니다. 일본 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 점유율은 45%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애플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일본에서는 파친코를 홍보하지도 않았죠. 아니, 그럼 알고도 그랬단 말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젠 세계 시장이 점점 일본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미화하고 대변하는 일에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말이죠. 우리 한국의 문화 수준, 시장 규모가 괄목할 만큼 큰 것도 한몫했음은 물론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소원한 문화 강국의 꿈, 우리 후배 세대가 그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앞으로도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한국이 되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